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 면적은 20평 정도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는 2억 4천이고요. 현재는 절반 수준인 1억 1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억 4천짜리 집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변경이 되어서 다시 2억 4천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변경된 이유 뭔지 살펴볼 거고요. 어찌됐든 다시 복귀한 상태에서 몇 회 유찰되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매각 물건 현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우리가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비교해가지고 어떠한 권리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지, 어떠한 금액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 현황 보니까 임차인 E씨가 있습니다. E씨가 있는데 그 외에 장씨 외 2명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E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E씨는 전입을 2020년 5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5월 19일에 발생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발생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등기부 등본상 권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압류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설정되었습니까? 2021년도입니다. 전입은 2020년도예요. 누가 더 빨라요? 임차인이 더 빠르죠. 임차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리고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보전이 되는 임차인이라는 소리예요. 혹시나 경매 절차로 인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판단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감정금액을 보세요. 감정금액이 2억 4천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일치합니다. 경매하는 목적 뭡니까?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무조건 보전해 줘야 되니까 입찰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8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임차인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경매 신청 누가 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말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은 다 돌려받았을 겁니다. 이 임차인은 다 돌려받았어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했더니 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게 되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어떻게든 무조건 돈으로 지금 돌려받아야 돼요. 그 집에 거주할 수 없잖아요. 뭐 직원이 거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타선책으로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무도 입찰 안 해요. 뭐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입찰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지금 보시면 2024년 3월 19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 낙찰자에게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못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 지금 임차권 설정돼 있거든요. 임차권이 설정돼 있으면 내가 지금 기존의 집에 있던 대항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줘요.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따라서 쉽게 말해서 내가 배당받을 만큼만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금액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액 못 받을 바에야 일부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지금 임차인이 양보를 했죠. 대항력 포기할게. 그래서 법원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최초 감정가인 2억 4천으로 정정함. 변경이 되었죠. 왜 복귀를 시켜주냐면 다시 복귀시켜주면 그 이후부터는 입찰 가능하게 되니까 입찰자가 늘어날 거고요. 입찰자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올라갈 거고요.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낙찰가율이 올라가면 임차인에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배당이 될 수 있게끔 법원이 배려를 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이 임차인은 누굴까요? 갑자기 이 임차인은 왜 들어왔을까요? 전입도 안 했고 확정일자도 안 했고 그냥 월 7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보니까 현황 조사 시 만났답니다. 장씨 외 2인을 만났는데 2인은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임차인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을 요한다고 했어요. 괜히 찝찝하죠. 이 사람들이 뭘까?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보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임차인 이 씨는요. 임차권 설정했죠. 언제? 22년 6월 30일에 이미 허그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2억 1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람이에요. 돌려받고 임차권을 설정하고 이미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이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의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돈 돌려받을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지금 집은 비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비었죠. 임차인 이사 갔다고 했잖아요. 그 비어있는 집 그리고 지금 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쭉 이어질 거잖아요. 경매 매각 준비하고 매각이 될 때까지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설정하고 비어있는 기간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그 기간 그 많은 기간 동안 집을 비워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 비어있는 집에 임차인을 넣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다. 지금 감정평가서의 내부 구조도를 보면 방이 3개가 있어요. 각각 방 하나씩 사용하면서 3명이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입 안 했겠죠. 전입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왜? 먼저 임차권 설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전입신고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도 안 되고요. 보증금도 못 내고 월세만 받으면서 임차인을 넣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만 설정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집들이 많아요. 그럼 그 빈집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으려고 보증금 없이 임차인을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외에 다른 임차인도 있긴 하지만 이 임차인 역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이 압류를 기준으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신경 쓸 권리는 없습니다. 입찰 금액만 잘 산정하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